58세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오늘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30대의 아들도 옆에서 넥타이를 정리합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온 그녀가, 그리고 7년을 방 안에 갇혀 있던 그 아들이 지금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한 작은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길을 걸어주세요. 이미숙은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키보드 소리뿐입니다. 탁탁탁. 그 소리는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아들은 32세였습니다. 7년 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처음에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이미숙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의 얼굴, 그 밝은 눈빛, 자신도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 잘 될 거야. 큰 회사도 거뜬하게 들어갈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 아들은 실망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미숙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똑똑한 아들이 대기업 면접에 떨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다음엔 되겠지.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떨어짐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은 대기업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눈을 낮췄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숙은 그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직도 남아있던 희망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0번째 면접, 20번째 면접이 지나갔습니다. 절망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숙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현실.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아들은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32세라는 나이는 회사들에게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아들 안에서 꺼졌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좀 많았던 아들의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사 지원 사이트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미숙이 밥을 놓고 가면 식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 밥이 자신의 가슴을 더욱 쥐어짜게 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남편을 말렸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아들의 결혼식이 내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장실에 찬 타일 바닥에 앉아서 자신의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자책의 말들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한 생각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미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있고 남편은 화를 내고 자신은 충분하지 않은 엄마라는 죄책감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미숙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함을. 하지만 그 무력함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제일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했습니다. 톡톡톡. 그 소리는 조용한 밤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숙은 몇 번을 더 노크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입사 지원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클릭, 스크롤, 클릭, 스크롤. 반복되는 움직임으로 인해 아들은 마치 로봇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은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또다시 같은 날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밥을 놓고 혼자 우는 밤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뭔가 변해야 한다. 그런 급박함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말로가 아닌 눈빛으로. 이미숙의 눈을 통해 아들은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봤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아들의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그 떨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의 댐이 터지려는 것처럼 아들은 아무 말도 없는 엄마의 존재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가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몸이 떨렸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차디찬 손, 마치 겨울방을 떠도는 영혼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손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몸을 굳혔습니다. 어른 남자인 아들이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 굳은 몸이 풀려나갔습니다. 마치 빙하가 봄 햇빛 아래 녹아가듯이 32세의 어른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끊기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7년 동안 참고 또 참던 모든 고통이 그 순간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이미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의 눈물과 아들의 눈물이 섞여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울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나누는 울음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절망도 무력함도 모두 녹아 섞이는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아들의 몸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숙의 품에서 빠져나온 아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함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끼친 걱정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 미안함이 아들의 눈빛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진심으로. 그 눈빛만으로 이미숙은 전했습니다. 너무나 깊은 것들을. 취업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고맙다는 것. 그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숙은 들었습니다. 아들이 느낀 두려움을, 면접을 볼 때마다 떨린다는 것,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것, 나이가 많아서 면접관들의 시선이 냉정하다는 것, 친구들은 다 성공했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다는 그 깊은 절망감. 이미숙은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아들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들은 그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숙은 깼습니다. 밤새 아들과 나눈 침묵 속의 만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미숙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이미숙은 생각했습니다. 말로 하는 희망은 가짜입니다. 말은 많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희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겠다고, 자신도 변해야겠다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이 패인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평생 주부로만 살아온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30년을 집안에서만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반대 따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미숙은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 도우미, 요양보호사, 나이 제한이 없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30년을 일하지 않은 자신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염려들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그 불안을 밀어내고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미숙은 아들과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요양원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숙은 면접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경기가 났었습니다. 30년 만에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가슴을 철렁거리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관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미숙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회사를 다니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녀는 절대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할까? 하지만 이미숙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주부로만 살았다는 것,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 그 솔직함이 이미숙을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아,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지금 일을 하고 싶으신지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가슴속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진심은 면접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미숙이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하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 말을 할 때 이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2주 후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이미숙은 그 소식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이미숙은 전했습니다. 엄마가 했어. 엄마도 할 수 있었어. 아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곧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희망이 담긴 눈빛. 그것은 아들이 엄마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미숙의 첫 출근 날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부터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다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그 통증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이미숙을 봤습니다. 직장 옷을 입은 엄마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도 곱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절했던 그 얼굴이, 절망했던 그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은 힘들었습니다. 이미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때론 밤에 누웠을 때 몸 전체가 욱신거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회복력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계속한다는 것, 아파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일이 나에게 의미 있다는 것. 집에 돌아와서도 이미숙은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신에게 감사해야 하고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것이 이미숙을 만족시켰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누가 자신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느냐고 물었다는 것.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고 몇 번이나 연습했다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미숙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엄마가 행복해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아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각이 아들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거실로 나온 것. 처음엔 밥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컴퓨터를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입사 지원 사이트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미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반응하면 아들이 또 위축될까봐. 대신 이미숙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숙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이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훈계도, 충고도, 해결책도 아니었다는 것을. 필요했던 것은 함께 가는 누군가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아들은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처럼 완벽한 회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이름도 높은 연봉도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들은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IT 회사였고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다는 생각,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이 아들을 조금 더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면접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많은 지원자를 보는 그들의 시선이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아들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30년간 일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5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엄마도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했습니다. 아들은 면접을 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다짐이 말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떨어졌구나. 하지만 어제처럼 아들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계속 엄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밥을 챙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또 다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되었습니다. 지원, 면접, 거절. 이 반복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전이라면 이 즈음 아들은 다시 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이미숙이 요양원으로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엄마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갔습니다. 그것을 매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하면서 다시 일어난다. 엄마도 아프면서 출근한다. 그렇다면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숙은 아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아들이 떨어지고 나서도 절망하지 않는 모습, 아들이 다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는 모습, 그 모습이 자신이 기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몇십 개의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각 거절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움과 설렘이 섞여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이미숙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합격이구나.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숙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은 IT 회사였습니다. 연봉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아들이 꿈꾸던 그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웃음이 달랐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을 이겨낸 기쁨, 자신을 믿어준 누군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감사함.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이미숙은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행복하고 긴장되고 자랑스러운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맨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보는 감사함의 눈물. 아들은 이미숙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도 말입니다. 이미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절망이 자신을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숙이 아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출근합니다. 아침 지하철 안에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미숙은 60세, 아들은 33세, 둘 다 직장인입니다. 옆 사람이 보기엔 엄마와 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안에 나란한 서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아침 출근길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둘 다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이미숙은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봅니다. 아들은 작은 IT 회사에서 코드를 짭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미숙의 허리가 아플 때도, 아들이 업무가 많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며 힘을 냅니다. 아들이 어려운 프로젝트 앞에서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코드를 짭니다. 이미숙이 힘든 일을 앞두고 중얼거립니다. 아들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노인을 돕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은 이제 요양원의 동료들에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심을 다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일이 누군가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사지만 아들은 점점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입이지만 성실함과 열정으로 일합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이미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아들 직장인이야. 그리고 난 요양보호사야. 그 말을 할 때 친구들은 이미숙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의 자책과 죄책감이 아니라 긍지와 희망이 그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과 아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매일 저녁집 거실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은 처음엔 아들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해결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본인이 경험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숙이 한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이 변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처음 일을 시작하는 떨림으로, 거절을 받고도 다시 지원하는 끈기로, 30년을 집안에만 있던 자신이 58세의 나이에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엄마에게 해준 게 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를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픔이 엄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엄마의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절망이 엄마에게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의 약함이 타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숙처럼 무력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혹은 아들처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누군가를 용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숙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들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둘 다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힘듭니다. 일은 힘들고 사람은 지치고 때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숙은 이제 엄마가 아니라 또 다른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엄마를 보며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이미숙은 여전히 아들을 보며 견딥니다. 그것이 일상 속의 사랑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따뜻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침 지하철 안에서 이미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젊어 보이고
여전히 소중해 보입니다. 아들은 엄마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말없이 전하는 감사의 손길입니다. 그들은 함께 갑니다. 매일 함께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고 그 반복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미숙과 아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일상 속의 사랑, 일상 속의 용기,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숙이 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아들이 이미숙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용기이자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다음 하루도 우리는 함께 갑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길을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